반갑습니다. 영원살입니다. 자, 벌써 업비트 마지막 시간이네요. 업비트는 이제 코인은 대체적으로 간단해요. 그죠? 어, 업비트 트레이더를 보면 이제 트레이더는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설명할까요? 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더는 이제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최단 통보가 없어요. 최단 통보가 없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러 1에 보면 스케줄러 1이 이제 0.5 초마다 한번 실행되잖아요. 그죠? 0.5 초마다 최저한을 확인할 거예요, 체결을. 그게 이제 모의 투자가 아닐 경우 여기 체크 체결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체결을 5 초마다 이 get order info라는 함수를 통해서 업비트로 오더 주문번호를 넣어 가지고 오더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확인이 되면 이렇게 쭉 오더 인포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오더 인포가 리턴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최단으로 넘기는 방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다르고요. 또 다른 부분이 이제 주문 코인 같은 경우 주문을 내면 바로 주문 번호를 돌려줍니다, 리턴 값으로. 그래서 거기에 UUID라는 주문 번호가 있어요. 요걸 기준 바로 돌려주기 때문에 접수가 이제 최저한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주문해서 바로 접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렇게 실패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한 우선 최대한을 수동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확인하지만, 그리고 접수 자체가 주문을 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리턴 값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많이 달라요. 그 외에는 유사합니다. 음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트레이더는 똑같이 큐 어플리케이션 기반 이벤트 루프 안에서 실행이 되고요. 각종 큐들 이렇게 가져오고 설정 가져오고 로고 만들고 CMD 착용 로고예요, 요거는. 그리고 오더에 이제 매수, 매도, 매도수 취소, 매도 취소 요렇게 네 가지를 기록할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틱 인테저에 예수금하고 종목당 투자금까지, 잔고 청산 유무, 불리한 변수 하나, 주문 시간용 이게 요거는 또 요렇게 해 놨네요. 오더 타임이라 안 해 놓고. 아무튼 주문 시간용 요렇게 하나. 잠시만요. 돌아왔습니다. 주문 시간을 딕 타임 주문 시간을 쓰지 않고 오더 타임으로 바꿨어요, 요런 형태로. 오더 타임으로 바꿨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바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는 이제 별도로 파이 업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고요. 거기를 객체를 만들 때 어세스 키랑 시크릿 키 요거 넣는 거 요게 다르죠. 그죠? 그리고 사전에 할 게 좀 많아요. 딕셔너리 네임, 업비트 딕네임 구해야 되고, 업데이트 딕네임, 노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겟 밸런스 요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0.5 초마다 실행되는 스케줄러 하나, 1 초마다 실행되는 스케줄러 하나, 그리고 큐스레드, 패키트 시그널이 3 개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트레이드 큐를 감시하는 업데이트 큐스레드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체크 오더고 하나는 업데이트 풀, 하나는 업데이트 스트링 요렇게 됩니다. 그죠? 업데이트부터 보면 간단해요. 시그널 3개 만들고 트레이드 큐,
바인딩 한 다음에 트레이드 큐 감시하고 있다가 6개 내지 7개는 오더용 에밋 1에 시그널 1에 에밋 아닐 때는 업데이트 튜 풀에 연결되는 시그널 2에 에밋 그리고 스트링일 때는 업데이트 스트링에 연결되는 시그널 3에 에밋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 업데이트 닉네임부터 봅시다. 장고 청산 타임은 같아요. 그죠? 코인 전략 종료 시간을 구해 와 가지고 2분 전으로 요렇게 하는 거. 닉네임은 보면 이제 딕인포를 만들 건데 거기에 이제 더미 시간은 1 시간 전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죠? 시드 부족 시간, 최종 거래 시간, 손절 시간을 1 시간 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임의대로. 그죠? 업비트의 get ticker를 이용해서 요렇게 넣으면 어 딕시 딕셔너리 티커가 반환이 되고 이 딕셔너리 티커의 마켓이 코드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딕인포에 코드를 키로 해서 안에 값들은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딕인포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업데이트 딕인포 네임은 없어요. 그죠? 코인 같은 경우 그냥 코드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할게요. 고렇게 요 인제 바꿔줄 때 보면 방금 제가 바꿀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파이참 설정할 때 이름 바꾸기, 리팩터링 이름 변경을 이제 제가 시프트 스페이스로 바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시프트 스페이스로 방금 바꾼 거예요. 요렇게 해서 시프트 스페이스 눌러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사용된 거 여기 위에 사용되어 있잖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방금 본 것처럼. 고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코인 정보 수집 완료. 그냥 코인명 수집 완료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코인 이름은 수집하는 거니까. 고렇게 해서 로고 찍고 노드 데이터베이스는 체결이 있는지 거래 목록이 있는지 확인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있으면 딕셔너리를 만들고 UI를 보내고 그리고 거래 목록도 있으면 딕셔너리 만들고 UI를 보내고요. 그죠? 코인 투자의 경우에만 잔고 리스트 불러오고 잔고 목록 리시버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갭 밸런스는 이제 이 예수금하고 추정 예탁 자산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모의 투자할 때는 거래 목록만 불러와서 거래 목록의 수익금을 합치고 그죠? 요거 이제 총 거래 목록이에요. 모의 투자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익금을 합쳐서 원래 1억에 1억 여기 원래 이제 숫자를 쓸 때 구분하기 좋게 요렇게 언더바를 넣으면 콤마 대신 콤마 넣으면 인식을 못 하니까 언더바 넣으면 이렇게 숫자를 인식합니다. 그런 형태로. 그럼 보기가 편하잖아요. 뭐 여러 번 나왔을 거예요. 설명은 이제 처음 하는 거지만. 그래서 1억에서 이 총수익금을 더해서 추정 예탁 자산이라고 정해 주는 거고요. 모의 투자가 아닐 때는 업비트 갭 밸런스 해서 이 리턴 값 중에 밸런스가 이제 추정 예탁 자산이 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반환값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에러 체크라고 체크 에러라고 요걸 통해서 이게 true일 때만 요렇게 되고 아닐 때는 요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러에 보면 타입이 딕셔너리고 에러의 0이 에러로 요렇게 날라와요. 리턴 값이. 그래서 그럴 때만 이제 리턴 펄스 해 주고 로고 찍어 주고요. 그죠? 에러의 이름과 에러의 메시지 요렇게 찍어 주고 리턴 펄스 해 주고 아닐 때는 true 요렇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쓰여요. 업비트를 이용한 이제 주문할 때도 여기 쓰이고 그죠? 그리고 요렇게 오더 요청할 때 오더 확인할 때도 그죠? 요렇게 체크해라. 요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갭 밸런스 하면 요렇게 리턴 값이 요렇게 온다는 거. 업비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그죠? 간혹 이제 어차피 업비트 이 부분은 설명 안 할게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서. 자 다음. 그래서 잔고가 있든 없든 그죠? 잔고에서 밸류 값을 가져와 가지고 잔고가 있으면 요렇게 하는 거고 없으면 총 매입금은 0 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금은 추정 예탄에서 매입금액 빼면 되는 거고 추정 예수금도 그렇고 그리고 예탁자산은 추정 예탁자산 그대로예요. 그죠? 그리고 거래 목록이 있을 때만 그 잔고 평가손익 계산하라고 요렇게 업데이트 토탈 트레이드 리스트 요렇게 해 주고요. 그리고 로그 예수금 조회 완료했다고 로고 찍고 그다음에 코인 전략 연산 및 트레이더를 시작하였습니다. 요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알림 소리, 텔레그램, UI 그리고 CMD 창까지 요렇게 음 좀 많이 보내 주긴 하는데 어 유저에 따라서 텔레그램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지켜볼 때는 CMD 창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이 로고 창은 다른 탭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CMD 창도 찍고 로고도 남기고 텔레그램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도 꺼 놓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도 설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찍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1을 보면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0.5 초마다 실행되니까 0.5 초마다 전략 연산으로 잔고 카피해서 보내고 0.5 초마다 체결을 확인하는 거예요. 1 초마다는 기준 시간 UTC인 거 확인하시고 타임프레임이거나 전략 종료 시간에는 오더 타임 컨트롤 그러니까 정정이나 취소용 그죠? 그리고 잔고 청산이 안 돼 있으면서 잔고 청산해라고 설정은 되어 있고 잔고 청산이 안 됐고 잔고 청산 타임이 현재 시간이 잔고 청산 타임보다 클 때 잔고 청산하는 거고요. 1 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토탈 잔고 그죠? 해 주고 그리고 오더가 날라오면 체크 오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여전히 6 개일 때는 전량 연산에서 날라오는 거고 아닐 때는 UI에서 주문을 내는 거예요. 보통은 이것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왜 제가 만들어 뒀냐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매매를 위해서 수동 주문을 넣어요, 제가. 물론 자동 주문도 확인을 하지만 수동 주문을 넣어서 이런 최저한이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동 주문 창을 만들어 둔 거예요. 여러분은 거의 사용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잔고 없으면 확인하고 매수 주문 중인지 매도 주문 중인지 확인하고 원 주문 번호 이게 원 주문 번호여야 되는데 사용된 게 어 그냥 주문 번호로 해 놨네요 여기는. 그대로 씁시다. 현재 시간 하나 만들어 주고 주문 취소는 현재 펄스 상태 그리고 잔고 청산일 때만 잔고 없음이나 매도 주문 중일 때는 취소하는 거고요. 그리고 잔고 청산 완료됐을 때는 주문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잔고 청산 이 딕불 플래그는 그죠? 잔고 청산 주문이 다 완료된 이후에 추후로 만든다는 거. 그리고 매수 주문의 경우 UTC 기준 시간 만들고 거래 횟수, 손절 횟수 가져와 가지고 오늘 비슷합니다. 그죠? 금지 거래 횟수 확인, 손절 횟수 확인, 매수 최대 매수 종목 수 확인, 매주 금지 간격 확인, 손절 거래 시간 확인, 그리고 분할 횟수 확인, 그리고 시드 부족 확인,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매수 주문 중인지 확인, 매도는 매도 주문 중인지 확인이나 잔고 없음을 확인하고, 매도 금지 간격인지 확인하고, 그죠? 매도가 다른 것도 비슷하지 싶은데
잠깐 봅시다. 매도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네요. 주문종 확인. 라운드 피겨가 없죠. 그죠? 그죠? 라운드 피겨가 없어요. 그 퓨처에도 그렇고 여기도 퓨처는 이제 복잡할 뿐. 그죠? 어 맞아요. 라운드 피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느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문 구분에 취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매수 주문 중이 아닌지 확인하고 매도 주문 중이 아닌지 확인해서 주문 취소하고 주문 취소의 경우 주문 구분에 취소가 없을 때만 이렇게 전량 연산으로 보내고 그죠? 그리고 아닐 때 주문 수량이 0일 경우에만 잔고 청산일 때만 전량 연산으로 시그널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게 아니면 바로 크리에이트 오더 하는 거고요. 어 시그널 주문 취소용 매수 시그널일 때 그러니까 주문 수량이 0일 때 요렇게, 요렇게 캔슬하는 거고요. 그죠? 익숙하시죠? 이 설정 부분만 이제 코인인 거예요. 코인. 이제 업비트랑 바이낸스는 이렇게 코인 설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크레이트 오더 들어오면 주문이 이제 매수나 매도가 있고 정정 횟수 0일 때 이제 요렇게 주문 가격을 변경해야 돼요. 그죠? 음 이게 정정 횟수가 0일 때만 하나요? 정정 횟수 이제 이 정정 횟수는 뭐냐면 이제 그 이 정정 크리에이트 오더를 할 때 여기서 바로 0 으로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와요. 이 modify 여기서는 이제 정정 횟수를 넣어요. 그죠? 정정 횟수를. 그리고 미리 이렇게 정정 가격을 정해서 날라와요. 그죠? 요런 형태로. 음 요런 형태로. 실제로 정정은 여기서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크레이트 오더에 보면 정정 횟수가 0일 때만 그러니까 정정 횟수가 1 이거나 2 이거나 할 때는 정정을 하면 안 돼요, 주문 가격을. 그죠? 주문 가격을 요걸로 미리 정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정정 횟수가 0일 때만 요렇게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보면 크레이트 오더에 어 여기도 정정 횟수 0 그죠? 해외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럴 거예요. 주식도 정정 횟수 크레이트 오더에 매수고 여기는 정정 횟수가 안 들어갔네. 여기는 정정 횟수가 없네요. 음?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또 헷갈립니다 오늘도. 자 코인 같은 경우는 정정 주문이 없어요. 정정 주문이. 그죠? 업비트는 정정 주문이 없고 바이낸스도 보면 정정 주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 다시 데이터 인 컨트롤 보면 모디파이 자 바이낸스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일단 빼고 자 코인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정정 주문을 할 때 요렇게 취소하고 나서 다시 주문을 넣어요. 정정 주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정 횟수가 붙어서 오는 거고 어 키움증권의 해외 선물이랑 국내 주식은 이렇게 정정 주문이 있어요, 주문 구분에. 예. 그래서 정정으로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정 횟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크리에이트 오더로 들어가면 어 크리에이트 오더로 들어가면 요렇게 매수임대가 아니고 매수 정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주문 가격을
수정하지 않아요. 그죠? 어 얘도 마찬가지.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 크레이트 오더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이롱 셀롱 여기는 정정 횟수가 있네. 음. 퓨처 트레이더는 정정 횟수를 넣어 주네요. 여기는 또 정정 횟수를 넣어 줬네요. 모디파이라고 넣었는데 그래서 크레이트 오더를 넣어 가지고 음 정정 횟수가 0일 때 이게 이 정정 횟수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모디파이로 넣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꼬였네요, 두 개가. 정리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코인은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취소 따로 다시 재주문 따로 요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식은 필요가 없고 코인만 요렇게 정정 횟수가 있는 거. 해외 선물은 한번 잠시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 횟수가 필요하고요. 바이낸스는 정정 횟수 바이낸스도 정정 횟수가 필요하죠. 이제 이제 확실히 정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깐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취소 주문이 정정 주문이 없어요. 바이낸스도 그렇고 트레이드 업비트도 그렇고. 그죠? 머디파이 오더 할 때 보면 나오는데 어 여기도 밑에 있겠죠. 머디파이 오더. 여기 보면 취소했다가 다시 재주문하잖아요. 그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 요렇게. 그래서 정정 횟수가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 오더 부분에서 정정 횟수가 0 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터 오더 여기 부분에서. 근데 주식이나 선물은 해외 선물은 필요가 없어요. 해외 선물은 제가 방금 수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코드가 있어서. 그래서 해외 선물도 보면 정정 횟수 없이 이 크리에이트 오더 할 때 모디파이 오더를 내릴 때 이렇게 바이롱 모디파이 요렇게 날려요. 그죠? 크리에이트 오더. 그러면 얘가 크리에이트 오더로 들어가서 이 주문 유형을 이렇게 가져올 때 그죠? 주문 유형을 가져올 때 이렇게 위에 보면 이렇게 정정 주문이 있어요. 요렇게 5 번, 6 번.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정정 주문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도 지웠어요. 요 정정 횟수 확인하는 부분. 여기 정정 횟수 있었는데 지웠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오더를 모두 다 이렇게 정정 횟수 넣는 부분을 전부 수정하고 왔습니다. 방금 정리가 됐네요. 이제 한번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녹화를 코드 전체 녹화를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했다가 네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코드 녹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찾기가 쉬워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뭐 녹화하는데 지루하긴 하지만 세 번째 녹화하니까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녹화하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한 번에 단시간 내에 이제 모든 코드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류를 찾는 혹은 잘못된 불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들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에이터도 보면 정정 횟수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정정 횟수가 아닌 거는 그 가격을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 주문 수량 곱하기 주문 가격이 5,000원 미만일 때는 주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드 부족이나 모의 투자일 때는 시그널 시간 바로 찍어 주고
시드 부족 또는 이렇게 별도로 시드 부족은 이제 주문이 아니고 기록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최전으로 날리고요. 그리고 오더 이렇게 만들어서 샌드 오더에 보냅니다. 음 바로 보내나요? 아니 보내는 거 맞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여기는 주문할 때 요런 형태로 해요. 그죠? 주문이 이제 쪼끔 복잡합니다 얘네들은. 코인 같은 경우. 그 샌드 오더 살펴보면 오더 타임을 확인해서 똑같이 큐타임을 싱글샷 해서 그 지연 시간만큼 구한 다음에 다시 샌드 오더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 오더 데이터에서 필요한 것 쭉 가져와 가지고 시그널 시간 찍고 버피트가 이제 객체가 있을 때만, 객체가 없으면 주문이 안 되겠죠. 그죠? 그 객체가 있을 때만 매수면 이제 시장가 주문하고 시정가 구문하고 이렇게 명령이 틀려요. 버피트 바이 마켓 오더고 리밋 오더고 요렇게 되고요. 바이 마켓 오더는 종목 코드랑 금액 요렇게 주문 가격, 주문 수량 곱한 금액 그리고 리미트 오더는 주문 가격, 주문 수량 요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장가이거나 수동 주문 유형이 나뉘면서 매수 주문 구분이 시장가일 때 혹은 잔고청산일 때 그죠? 잔고청산 무조건 시장가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렛이 리턴 값이 난이 아닐 경우 난일 경우는 이제 주문 실패예요. 그래서 주문 실패할 때도 전략 연산으로 매수 취소됐다고 이렇게 날려줘야 시그널을 삭제하겠죠.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랩 부분을 오류 체크한 다음에 인덱스 구하고 인덱스 구하는 거는 많이 설명했죠. 그죠? 여기서 아까 접수를 한다 했잖아요. 접수 기록을 하기 위해서 접수되자마자 추정 예수금 삭제하고 빼고 오더에 틱 오더에 이제 주문 구분 종목 코드 해 갖고 주문 번호 넣고 취소 시간 넣고 정정 횟수 주문 가격 그다음에 호가 단위 요렇게 쭉 넣어 두는 거예요. 요걸 기반으로 이제 나중에 오더 타임 컨트롤 할 거예요. 그리고 체결 찍어 주고 최고는 접수라고 찍어 줍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주문 번호까지 체결을 쭉 찍어 주는 거예요. 매도일 때도 똑같아요. 이 매수는 잔고 청산이 없는데 이것도 뭐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은 필요 없어요. 그죠? 매도는 매수는 잔고 청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이게 저기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주식이나 이쪽도 그래 돼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신기하네요. 안 보이던 코드들이 보이니까. 음. 주문 부분이 저렇게 없죠, 참. 음. 장구청산하는 부분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냥 바로 샌드오더 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에이전트에는 있나요, 혹시나? 에이전트 주문에 리시버에도 없죠. 그죠? 어, 해외 선물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선물도 보면 뭐 똑같은 형태라 없겠죠. 정보청산. 저 부분만 확인할 거고 보다 바로 보내면 에이전트에도 없을 거고요. 없고 코인에만 이 부분이 있네요. 그죠? 주문이 여러 번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이 부분 삭제할게요. 매수는 잔고청산이 없어요. 그죠? 매도만 잔고청산이 있죠. 그리고 어 파이낸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이낸스는 샌드 오더에 중급은 이렇게 한꺼번에 되어 있나요? 파이낸스는 캔슬이나
시장가 장구청산. 장구청산일 때는 이거는 구분 없이 한 번에 이렇게 해 놨네요. 매수 매도 구분 없이 같은 크레디트 오더를 쓰니까. 요것만 수정하면 되네요.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시간을 듣게 해서. 아무튼 이것도 뭐 코드 강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는 장고청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했고요. 그죠? 그리고 매도는 이제 시장가이거나 그리고 장고청산일 경우 이렇게 셀 마켓 오더 그리고 주문 수량만 넣으면 돼요. 판매는. 그리고 리미트 오더는 가격하고 주문 수량 요렇게 넣는 거고요. 똑같이 렛이 난일 때는 실패한 거 요렇게 찍어 주고 난이 아닐 때 오류 체크하고 인덱스 구해서 빅 오더 갱신, 체결 갱신, CND 창에 로고 찍고 윈도우 UI에 로고 찍고요. 그죠? 그리고 주문 구분이 매수 취소, 매도 취소일 때도 있어요. 요렇게. 그럴 때는 캔슬 오더 주문 번호 넣으면 되고 주문 번호만 넣으면 돼요. 취소는. 똑같이 렛이 난일 때 실패고 난이 아닐 때 오류 체크하고 매수 취소는 요렇게 이게 똑같은데 그죠? 주문 구분이 똑같은데 요것도 바꿀게요. 이 똑같잖아요. 그죠? 매수 취소, 매도 취소. 주문 구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할게요. 주문 구분 이 오더를 요렇게 만들어 두니까 요렇게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주문 구분 종목 코드 UID 이렇게 하면 바로 됩니다. 그죠? 주문 취소랑 저것도 다 기록해 놔요. 요런 형태로. 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샌드 오더 다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더 타임 0.3 초. 여기는 0.3 초예요. 이렇게 해 두고 주문 목록 리시버로 보내고요. 주문 목록 구할 때는 매수랑 매도만 그죠? 매수 취소는 안 해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듀플은 잔고갱신용 오고 주문 확인용 오고 요거는 이제 분봉용이죠. 관심 진입했으면 관심 진입해서 매도 주문이 있을 경우 매도 취소하는 거고 관심 이탈했을 경우 매수 주문이 있으면 매수 주문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이제 무조건 하면 그 거기서 에이전트에서 확인해서 리시버에서 확인해서 보내죠. 확인해 볼까요, 다시? 이 리시버에서 관심 진입 이탈. 요게 요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그죠?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설정이 되어 있을 때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날라와요. 그죠? 맞네요. 그렇게 되고 설정 변경이 있으면 요렇게 바꾸고요. 픽셀. 그리고 스트링은 대부분 텔레그램 메시지들 익숙하시죠? 패스할게요. 그리고 체크 체결해서 요거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0.5 초마다 한 번씩 실행되는데 여기 딕 오더에 넣어 놨잖아요. 그죠? 딕 오더에 취소까지 다 넣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분이 매수, 매도 아니면 매수 취소, 매도 취소 4 개예요. 거기 아이템을 가져와 가지고 코드랑 오더랑 요렇게 가져와서 오더 0번이 그 주문 번호예요. 그죠? 그래서 오더 인포 그걸 넣어서 get info 하면 get order라고 해서 주문 번호 넣어 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이 난이 아니고 오류 체크를 통과했을 경우 그죠? 통과했을 경우만 요렇게 리턴하는 겁니다. 오류 그게 아닐 때는 난을 리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오더 이제 난일 때만 오더 인포 리스트에 구문이랑 오더 인포를 이렇게 잡아 넣고 그거 다 모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쭉 다 해 가지고 모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체제 안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응답의 프라이스랑 볼륨이랑 리메인 볼륨 요렇게 이제
단위 체결량이 안 와요, 얘들은. 그래서 이제 쪼끔 복잡한데 주문 가격, 주문 수량, 미체결 수량 요게 오고 총 체결 수량, 총 체결 가격, 매입 금액 요걸 계산해야 돼요. 어 그래서 보면 트레이드 카운터가 이제 영 트레이드 카운터는 이제 체결 횟수예요, 체결 횟수. 그 0 보다 클 때만 이게 체결 횟수가 0일 때는 아직 미체결 상태인 거예요, 하나도 없이. 그래서 0 보다 클 때만 이 트레이더스라고 여기에 이제 매입 금액하고 체결 수량을 총 체결 수량을 이렇게 표시해 줘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요, 매입 금액하고 총 체결 수량에. 그리고 총 체결 수량이 0 보다 클 때 체결 가격을 총 매입 금액에서 총 체결 수량으로 나누면 체결 가격이 되고, 총 체결 수량은 총 체결 수량을 라운드 8 하면 돼요. 그죠? 업비트의 최소 단위는 라운드 8 이에요. 그죠? 그래서 총 체결 수량이 0 보다 클 때 이 주문 번호를 이 딕셔너리 O-cc에 넣어 놓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요렇게 총 체결 수량하고 체결 가격만 알 수 있지, 현재 이 오다 인포를 검색했을 때 체결된 단위 체결량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업비트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딕셔너리 O-cc에 별도로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주문 번호가 없으면 이 오다 인포에 종목 코드, 주문 수량, 총결 수량 요렇게 쭉쭉쭉 저장해 둬요. 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여기 if 오더 인포 있는 맞네, 맞네요. 오더 인포를 반환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문 번호가 없을 때는 이게 처음 날라온 거죠. 그죠? 요렇게 되고, 그래서 오더 cc에 총 체결 수량을 넣어 놔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현재 체결 수량이 요 총 체결 수량 지금 거기에서 이전에 기록했던 딕션을 오다 주문 번호를 넣으면 이 총 체결 수량이 리턴 되잖아요. 그죠? 그걸 라운드 8 하면 이제 단위 체결 수량이 되죠. 그래서 단위 체결 수량이 0 보다 클 때 오다 인포를 다시 요렇게 여기서는 이제 체결 수량이라고 넣죠. 그죠? 처음 날라왔을 때는 총 체결 수량이 체결 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됩니까? 여기 없을 때 처음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 체결 수량이 체결 수량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날라왔을 때는 여기서 총 체결 수량에서 여기 총 체결 수량에서 이전 여기에 기록된 체결 수량을 빼야 체결 수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체결 수량, 체결 수량 이런 건 다 같고, 이 체결 단위 체결 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갱신해 주고요. 요거를 요렇게 하기보다는 요거는 같으니까, 그죠? 요거를 요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요거는 같으니까 중복을 빼고 중복을 빼고 요렇게, 그렇게 하면 오다 인포는 요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되고.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0.5 초마다 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여기에 오다 cc에 있어도 어 체결이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걸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그죠? 체결 수량을. 그러면 이 총 체결 수량은 이전 총 체결 수량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0 이에요, 0. 그러면 오더 인포가 이렇게 안 정해져요. 그죠? 그럼 오더 인포는 원래 난 상태로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면 난을 리턴하게 돼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똑같이 돼도, 그래도 미체결 수량이 0 이고 O-cc가 0 이면 요거를 또 지워 줘요. 이제 미체결 수량이 0 이면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분. 그죠?
요렇게 지워 주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걸 확인 안 하면 요렇게 되면 체결 수량이 또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중복해서 보내게 돼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는 1 초에 2번 확인하는 대신 요게 0일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요 부분. 0 이라다 하더라도 총 체결 수량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요거는 갱신해도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더 인포에 이제는 주식이나 해외 선물처럼 종목 코드 수량, 단위 체결 수량, 미체결 수량, 체결 가격, 주문 가격, 주문 번호가 리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리스트에 넣어 두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넣어 두고 한 번에 이렇게 쭉 보냅니다. 그죠? 따로따로 보내도 되지만 요렇게 하는 게 나아요. 이 오더를 맞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잔고는 갱신하는 거 뭐 익숙하시죠? 잔고에 혹시나 이 잔고는 리시버가 가진 잔고 목록을 가지고 확인해서 현재가를 보내기 때문에 그 사이 트레이드에서 판매 매도해 가지고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렇게 트라이 입셋으로 예외 처리해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더 타임 컨트롤은 뭐 요것도 익숙하실 거예요. 딕 오더에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매수 매도만 확인해요. 매수 취소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다릅니다. 요렇게 구분이 매수랑 매도일 경우에만 요렇게 똑같이 요 부분이 익숙하시죠? 그죠? 코드가 나뉠 때는 초복용, 코드 있고 코드 언더바일 때는 분복용이에요. 그래서 오더 인포 가져와 가지고 매수일 때 취소 시간 확인, 취소 시간 취소 시간보다 현재 시간이 크면 캔슬 리스트에 넣어 두고 매도도 똑같이 매수는 정정 회수 확인, 정정 회수 이하일 경우 멀어졌을 때 가격이 넣어 정정 리스트에 넣어 두는 거고 매도도 너무 하방으로 멀어졌을 때 요렇게 그래서 캔슬 리스트 있으면 캔슬하고 모디파이 리스트 있으면 모디파이 하고 그죠? 요것도 익숙하시죠? 그죠? 최장에서 종목명 같은 것만 그리고 종목 구분, 주문 구분 같은 것만 그리고 주문 구분이 접수인 상태에서 마지막 것만 마지막 밸류 값만 가져오는 게 요거예요. 캔슬은 같고 그죠? 미체결 수량 확인해서 원주문 번호랑 구해 가지고 주문 가격 구해 가지고 취소 주문 날리면 되고 그러니까 정정만 달라요. 그죠? 정정은 다 같은데 이렇게 정정 주문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취소 한번 했다가 정정 횟수를 넣어서 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정정 횟수는 딕 오더에 이전 정정 횟수가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1 해서 보내요. 그래야 현재 정정 횟수니깐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로 보내면 이 정정 횟수가 보면 이렇게 샌더 정정 횟수를 굳이 보낼 필요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보내야 되네요. 여기에 딕 오더에 기록해야 되니까 이 정정 횟수를. 그죠? 아니면 다시 또 계산해야 돼요. 접수가 여기서 되기 때문에 얘들은. 맞네요. 정정 횟수 보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요게 다르다는 거 요것도 유념해야 되고 전국성사는 마찬가지 오더에 매수나 매도 주문이 있으면 캔슬해 버리고 별도로 요렇게 쭉쭉쭉 주문 내는 거 익숙하시죠? 요거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시스 엑시트, 세이브 데이 데이터, 당일 실현손이 저장하는 부분 익숙하시죠? 패스 그리고
5초 기다렸다가 트레이드 종료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전 업데이트 최전 데이터도 뭐 유사합니다. 수익률 이제 계산하는 함수 틀리고요. 똑같이 이제 해외 선물처럼 위탁 증거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 수량 구하고 매입 금액, 평가 금액 이렇게 구해서 업데이트하고, 잔고가 없을 때는 신규로 추가하고, 그죠? 뭐 다 같아요. 주식이랑 같아요. 요것만 틀려요, 계산하는 부분. 그죠? 다 같습니다. 쭉쭉쭉 같아요. 어 대수금 갱신하는 부분도 같고, 시드 부족도 같고, 취소하는 부분도 다 같아요. 매수 취소만 대수금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잔고 목록, 주 목록 보내고요. 거래 목록 갱신하는 것도 같고, 실은 손익 정리하는 것도 같아요. 체결 정리하는 것도 같고요. 토탈 잔고, 잔고 평가하는 것도 같아요. 종목 투자금 보내는 것까지도 같아요, 업비트는. 그죠? 그 대신 이제 요런 큐 이름들, 그죠? 요런 것만 다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업비트 트레이더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